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분 조합은 이렇게 조합은 또 색다르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오늘 염정 팀장님을 대신해서 네. 새로운 짝꿍이 왔어요. 네네. 하루 만입니다. 관심이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조합이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JYP 엔터테인먼트예요. CJ ENM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이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유독 또 엔터 내에서 JYP 엔터가 더 강하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OX 의견 주시죠.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혜원 과장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네, 반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지금 하반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이제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좀 나선 상황이고, 또 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7월에 이제 음반 발매 이후에 지금 판매량도 47만 장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 또 내년까지도 이러한 주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투어 계획이 지금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좀 악재를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용관 사장님은 엑스레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각 엔터사마다 주력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있죠. 네, 워낙 SM에서는 에스파가 잘 나갔고 또 블랙핑크가 잘했고 근데 네. 그것에 비해 트와이스의 성적표가 좀 낮았기 때문에 맞아요. JYP 엔터에 대한 주가가 살짝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셋 중에 제일 잘 나가요. 정말 잘 나갔어요. 네. 일단은 지금 3세대 걸그룹이 아니고 4세대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각 엔터사마다 주가에는 관계없이 인기도는 정말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1년 동안의 시가총액 등락 보면은 JYP 엔터가 57% 1년 동안 올랐고요. 근데 반면에 YG 엔터와 SM은 3%, 6%대 상승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이브는 40%가 1년 동안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JYP의 시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전부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싫어하는 또 최고점 부근 4월에 갔었던 6만 5천 원대 저항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이제 파는 거에 비해서 사는 게 주로 많았어요. 거기다 기관도 같이 대략적으로 매수가 붙어 있었는데 일단 이런 정고점을 앞두고서 오늘 투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팔기 시작해서 2시 반 기준으로 5만 3천 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고점이 다가가는 부근에서 오히려 강하게 매수해서 이 지점을 돌파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막아놓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수급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홀딩이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JYP 엔터 매수할래라고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6만 5천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질 때 신규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X를 드렸습니다. 네, 타이밍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JYP 엔터 OX 의견 나뉘어졌지만 그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OX 종목 볼게요. 수리남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랭킹 8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나뉘어졌는데 저도 콘텐츠리 중앙 5였거든요, 사장님. 아니 제가 너무 재밌게 들어보시죠. 봤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그런데 수급을 보고서는 어라라, 왜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X를 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걸리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K 콘텐츠의 위상이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OTT라던가 이런 미디어 제작사들 과연 그만큼 역량이 올라왔고 또 그런 상태에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만큼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JYP 엔터의 시총이 CJ ENM을 추월을 했습니다. 물론 수출치로 보면은 아직도 K-팝 같은 음악보다는 게임이라던가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의 비중이 훨씬 큰 건 맞아요. 그런데 글쎄요. 일단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와서 수급이 일단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개인들이 굉장히 크게 사기 시작한 게 한 8월 25일부터는 거의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별다른 탄력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어디냐? 투신이에요. 투신이 매도하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걸 다 받아가지 않으면 개인들 매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수리남 이슈가 연휴 동안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추세라고 하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터치하지도 못하고 음봉 전환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수리남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주가는 바닥권을 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저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차라리 121선 43,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지점을 강한 수급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하면서 정말로 강한 장대 양봉 나올 때는 따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세요. 수리남 그래 재밌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 비교했을 때 오징어 게임은 뭔가 새로운 소재, 처음 보는 소재라는 게 있었다면 수리남의 경우는 그 소재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유추 가능한 시나리오나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HM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선 해운 ETF 출시 임박했습니다. 그동안 이 해운 운임가 하락 때문에 HMM의 피해가 좀 컸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OX 나뉘어졌는데 정효훈 과장님 또 이번에는 X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 같은 경우 오를 들인 이유는 바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에도 이제 극장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뭐 수리남이 과연 이제 오징어 게임만큼 흥행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방송과 극장 각각 한 5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극장 부분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이러한 방송 부분에서도 향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턴어라운드 관점 또 실적 모멘텀 관점으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를 들인 거고요. HMM을 X를 들인 이유는 바로 뭐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정말 엄청난 운임 상승과 함께 지금 실적이 엄청난 성장을 좀 이뤘었는데 지금 이제 물동량과 운임이 모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글로벌 각 해운사들이 엄청난 선박 발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동량 상승과 함께 이러한 선박 발주를 했던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내년부터 이제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또 내년 이후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좀 침체, 좀 운임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봤고요. 빠르게 두 분이 내일장을 위해 살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마감을 산다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요. 난디 그리고 친환경차 확산 수혜주라고 두 가지의 종목을 주셨습니다. 아난디는 딱 생각나는 그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이 섹터에 이 종목을 갖고 왔을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죠. 아난티. 그 종목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한원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난티는
갑자기 아난티? 네, 좀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요. 왜 오늘 이 종목을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이제 항공주 같은 것들도 좀 짚어봤지만 국제선의 여객이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수치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에 국내 특급 호텔 평균 예약률이 90%를 상회한다. 이런 이슈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PCR 검사 이런 것들이 또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바로바로 해외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못 나가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여행 수요가 이런 조금 프라이빗한 쪽들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한 대형 호텔 그리고 고급 리조트 이런 쪽들의 가족 단위 중심의 어떤 여행 수요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객실 가동률을 보니까 꾸준하게 조금 상향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동안 어려웠을 때도 잘 버텨온 아난티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 120 월선 부근에서 횡보를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는 저는 사실은 좀 기업이 아주 나쁘고 테마성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눈 감고 사야 될 자리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조금 중장기 이평선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하나투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주가에 탄력이 붙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리오프닝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흐름 개선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리오프닝 쪽으로도 수요가 그리고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자금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대북주로 예전에 분류가 돼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기업 아니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재무제표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 소비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의 확장성에 조금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기가 조금 괜찮은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요? 한 6,300원 정도까지 짧게 열어놓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21선, 여기 저항으로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는 1차 7,500원 잡고 난 이후에 객실 가동률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향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난티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설명보다 눈 감고 사야 되는 그런 가격, 그 멘트만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난티. 요즘 아난티 강남인가요? 강남에 새로 또 생겨가지고 핫하다고 하는데 가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온 시스템 들어볼게요. 네,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차 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키워드로 잡아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그러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었던 이런 원달러 환율 상승과 또 이제 물류비 하락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 중에서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공조 부품 쪽에서 지금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즉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원화 약세 국면과 함께 또 상반기 이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물류 비용 부담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다 우호적으로 지금 하반기 들어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지금 뭐 EV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이러한 친환경 차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기차 성능이 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컴프레셔 매출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 이제 부품과 더불어서 이러한 전기차용 지금 부품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호적인 외부 환경과 더불어서
3분기 이제 실적주로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202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한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 주가 정도 수준인 작년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한 14,000원대까지는 좀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 주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 라인인 한 10,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원 시스템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사용과 사장님, 오늘장 외국인이 사고 팔았던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오늘 단연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성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순환매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한번 돌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카카오뱅크도 77만 주가량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이제 그동안 피크아웃 얘기 계속 나왔던 운임 관련된 페노션, HMM 이런 종목들이 한 50만 주가량 매수를 또 2시 반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대한항공,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좀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 한 11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대한전선도 100만 주 이상의 매도 추정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3만 주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좀 지지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와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67만 주, 42만 주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도 좀 빠르게 볼까요? 네, 우선 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 오늘 매수하는 종목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우선 현대차가 지금 이제 우호적인 환율과 함께 하반기 이제 생산량 정상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BH라든지 LG 이노텍, 뭐 이노x 첨단 소재 같은 아이폰 이제 14 관련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BH 같은 경우에 애플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서 우호적인 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기관 순매수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은행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님의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SK텔레콤의 지분 매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2.7%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96선까지 단숨에 809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